막 현장 중계하고 와서 앉았습니다. 스리랑카 경기 이제 끝났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 가신 유상철 감독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스리랑카 경기에서 멤버가 워낙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플랜 B에 대한 이야기. 네, 마지막으로는 정상빈 선수를 포함을 한 K리그 선수들의 활약의 어떤 의미, 이런 것도 한번 좀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개인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인사를 했었는데, 오늘 저희는 이제 현장 중계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뭐 선수단의 이야기도 직접 듣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유상철 감독님을 기리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먼저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준비를 한 게 따로 있다. 오늘 첫 골이 들어가게 되면 뭐 골을 넣은 선수의 개인적인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벤치에 미리 유상철 감독님의 선수 시절 등번호가 쓰여 있는 6번 마킹이 되어 있는 걸 들고 추억하고 기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것이다, 이렇게 들었죠. 선제골이 이제 손준호 선수가 연결하고 남태희 선수가 떨어뜨려주고 김진욱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죠.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콜을 따로 특별히 하지 않았던 게 바로 선수들이 세레머니를 하지 않을 걸 들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벤치로 가서 약속한 대로 상철 감독님의 유니폼을 들고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린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똑같으실 텐데 그냥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로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함께 해설을 하면서 그 중국을 막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감독님 K리그에 있을 때도 가끔씩 뵈서 식사도 하고 기억에 남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인천 감독 하실 때 외국인 선수 이번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해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모습이 참 인간적이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영웅이고 스타고 정말 레전설이잖아요, 한국 축구에. 근데 참 그런 벽이나 이런 거가 없고 참 소탈하시고 그냥 참 인간적이었던, 사람 냄새 참 많이 났던 분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믿기지 않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처음에 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의 차이가 좀 있겠지. 다 저는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계 때 드렸던 이야기가 저는 그 이야기 말고는 더 할 게 못하겠더라고요. 고맙다고. 참 고맙죠. 고마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를 추억하는 2002년, 98년 뭔가 이렇게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그 기억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배들이 그걸 기렸는데 먼저 가신 그곳에서는 정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만 놓고 보면 플랜 B였습니다. 지난번 투르크메니스탄 경기와 놓고 보면 선발 라인업이 대폭적으로 변화했죠. 남태희 선수만 선발이 유지됐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K리그에서 잘 뛰고 있는 송민규, 이기재, 김태환, 원두재, 조현우, 박지수, 이동경, 대거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좀 투입이 됐고, 김신욱 선수가 특히나 장신 스트라이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동안 벤투 감독이 이야기하는 어떤 빌드업 짧게 연결을 하고 앞쪽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잡아내는 황의조나 손흥민 선수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바뀌고 전술의 형태도 사실 좀 바뀌어야 하는 이런 플랜 B가 좀 가동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한 경기에서 5골 넣었으면 많이 넣은 거죠. 투르크메니스탄 경기도 5골, 스리랑카도 5골. 결과로는 5골 넣었으면 이거는 많이 넣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김춘욱 선수가 2골 넣었고 이동경 선수가 하나 넣었고 황희찬, 정상빈 5골이 들어갔는데 근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조금은 더 완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조합으로 처음 경기를 하다 보니까 패스미스가 조금 전반전에 특히 눈에 좀 띈다든지 아니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상대가 워낙 약하면 약간 좀 쉽게 보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전반전에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은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 이런 로테이션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한 곳에 모여서 한 3일 정도 간격으로 3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황의조나 손흥민 말고 다른 카드 특히나 이제 이렇게 피지컬이 있고 높이 있는 카드를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변화를 준 거는 그래 새로운 옵션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는 있지만 새로운 변화가 얼마큼 쥐요했느냐 내용적으로 이거 좀 다르게 평가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선수는 바뀌었는데 전술은 크게 바뀌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준욱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빌드업에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짧게 썰어 나오는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다 보니까 약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사람은 달라졌으면 사람이 다르면 만약에 뭐 키가 큰 선수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옷을 맞출 때 이렇게 옷을 좀 크게 맞춘다든지 키가 좀 작고 땅땅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옷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은 바뀌었는데 옷은 바뀌지 않은 듯한 느낌. 그래서 옷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선수 개개인들의 어떤 폼이나 뭐 패스미스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전술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선수 조합에 맞는 새로운 전술이 조금 더 잘 결합됐을까? 여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옷을 조금 입혀놓은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김시영 선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심플하게 붙여놓는다든지 사이드 돌파를 통해서 크로스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활발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세컨볼 공격이라든지 헤딩 이런 기회가 좀 많았을 텐데 이게 우리가 잘 안 써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전술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선수들도 좀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전에 패스미스 많았는데 후반전에 그래도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그래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시도해보고 선수들도 좀 이렇게 이거야 좀 더 완성도가 높겠구나.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본선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플랜 B를 시도한 건 좋았는데 그 완성도는 좀 더 끌어올려야 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우리의 그런 과정과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상빈 선수가 오늘 골을 넣었습니다. K리그 선수들이 데뷔전을 많이 치렀죠. A매치에. 정상빈 선수도 데뷔전. 송민규, 수비 쪽에 김영빈, 또 강상우 다 K리그에서 정말 잘 뛰는 선수들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 정말 박수를 좀 치고 싶습니다. 일단 정상빈 선수가 이동규 선수가 왼발 때린 걸 탁 방향 바꿔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일단 이게 오늘이 정상빈 선수가 나이가 19세 75일이에요. 굉장히 젊죠. 이게 한국 역대 A매치 최연소 득점 8입니다. 기록이기도 하고 또 A매치에서 데뷔골을 만든 거잖아요. A매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만든 건데 정상빈 선수가 이건 역대 한국 축구 34번째 기록이라고 하고 2018년 5월 문선민 선수가 온두라스 경기에서 데뷔전 하면서 데뷔골 넣었는데 이거 이후에 3년 만에 또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빈 선수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뭐 정상빈 선수 개인의 뭐 이런 걸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플랜 B라고 하는 게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선수 구성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벤투 감독이 그동안 이제 당연히 코어 중심 선수들을 좀 끌어간다든지 플랜 A를 끌고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죠. 더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경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야 좋은데 근데 이게 너무나 일찌감치 주전급들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고 전술이 하나로만 뭉쳐졌을 때 만약 이게 변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월드컵 본선까지도 1년이 더 넘게 남았는데 뭐 부상 변수도 있고 상황 변수라는 게 있고 되게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멤버가 딱 고정화돼 버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그래 뭐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도 뭐 주전인데 뭐 이럴 수가 있죠. 뭐 긴장감이 좀 풀린다든지 일종의 매너리즘 같은 것도 빠질 수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여기 들어가지 못한 그룹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우리는 아무리 뭐 잘해도 뭐 써주겠어 대표팀에서. 대표팀이 이미 뭐 주전 뛰는 선수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뭐 우리야 뭐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서로에게 안 좋은 메시지가 가는 거잖아요. 주전 당연히 잘하니까 주전이죠.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정물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스포츠라고 하는 게. 그럼 이 선수들도 끊임없이 건강한 의미의 자극이 돼서 그래 내가 여기서 지켜내려면 더욱더 열심히 컨디션도 조절하고 노력해야지가 되고, 여기 처음엔 못 들어간 선수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그래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더 노력을 하고 폼을 끌어올리고 막 이러면 나도 저기 A그룹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서로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더 좋은 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역대 제가 한국 대표팀 보면서 제일 잘했던 감독이 누구냐? 히딩크 감독이에요. 히딩크 감독 그 기억하시는 분들겠지만 그 진짜 첫 경기 우리 유상철 감독님이 선수로 골을 넣었던 그 폴란드 부산에서 그 경기 정말 직전까지도 어떤 선수가 선발일지 모를 정도로 끝까지 사람을 밀어넣는 경쟁을 가져갔었거든요. 선수들은 물론 힘들죠. 그런 경쟁이. 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또 그런 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K리그 선수들이 대거 뛰고 또 정상빈 선수가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만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정상빈 선수를 뭐 주전으로 계속 대표팀 써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선수도 그럼 자신감이 더 차고, 그죠? 그러면 수원 삼성 돌아가서도 지금 정상빈 선수 그렇지 않아도 K리그에서 막 빅클럽을 상대로 해서 계속 골 넣고 있는데 대표팀에서 골 넣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건 자신감도 차고 또 잘해서 다시 대표팀 오면 또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정상민 선수의 득점과 K리그 선수들의 많은 A매치 데뷔 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부족했던 부분도 좀 전술적으로 있었지만 뭔가 좀 남을 수 있는,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뭐 최종 예선 가는 건 그냥 확정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최종 예선 간 거니까 우리가 근데 뭐 2차 예선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최종 예선 가서 또 잘해서 본선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런 변화들, 새로운 시도들 이렇게 하면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잘 싸웠습니다. 두 경기 잘했고 주말에 이제 레바논 경기 있을 텐데 뭐 그 경기는 결과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나 안에 전술적인 완성도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경쟁 이런 거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번에 2차에서 마지막 경기 됐으면 좋겠습니다.